저는 65살이고 지금은 사람들을 피합니다. 이건 상처 때문도 원망 때문도 아닙니다. 65세에 이르러 깨닫게 된 것은 이 나이에서는 삶과 관계, 그리고 시간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챙겼습니다.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의 평화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요. 65세가 된 지금, 저는 특정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분노나 후회 때문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제 평화를 지키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 결심에 이르게 된 이유와 삶의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왜 시간이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지, 왜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는지, 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혹은 당신의 생각을 흔든다면, 당신은 올바른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함께 이 진실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더 단순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깨달음.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진다. 65세에 이르러 가장 선명해진 깨달음은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시간이 끝없이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관계, 죄책감 때문에 떠맡은 의무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 변화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간은 이제 단순한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의 대화는 더 깊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고요한 순간조차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내 시간의 일부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는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이 만남은 내게 기쁨을 주는가? 이 시간이 내 가치와 맞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데 쓰는 시간은 진짜 중요한 데서 도둑맞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관계를 단순화합니다. 모든 초대에 예스하지 않고 예의상 나누는 얕은 대화를 줄입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만 함께합니다. 차 한 잔을 두고 나누는 깊은 대화는 내가 보이지 않는 듯한 큰 모임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시간은 내게 속도를 늦추라고, 지나쳤던 순간들을 음미하라고, 더 이상 나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은 놓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삶은 훨씬 더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깨달음. 관계는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65세가 된 지금,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다. 젊었을 땐 모든 생일을 챙기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지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며, 어떤 것은 나를 키우지만 어떤 것은 나를 소진시킨다는 것을 상실은 처음엔 내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노력했어야 했나?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친절한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해방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상호적인 관계에 집중하라. 상대가 나를 지지하는가? 내가 주는 만큼 돌려주는가? 내 삶에 빛을 더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원은 줄어들지만 남은 연결은 더 깊고 풍요롭습니다. 물론 그리움은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 멀어진 가족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대신 감사가 남습니다. 그들은 내 여정의 일부였고 추억을 남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붙잡지 마십시오. 평화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삶은 사랑과 진정성으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 깨달음. 신뢰는 더 복잡해진다. 신뢰는 관계에서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65세가 된 지금 저는 신뢰가 절대 가볍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젊을 땐 쉽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상처도 입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의 선택 때문에 멀어지고 동료가 자기 이익을 위해 등을 돌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저를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먼저 묻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인보다 먼저 자신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내 본능을 믿고 내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독처럼 느껴지는 관계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떠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뢰가 불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그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벽을 쌓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친절과 존중을 보여주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 나이가 들어 더 조심스러워졌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 세상은 변했다. 65세가 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은 더 빠르고 더 바쁘고 더 기술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발전과 편리함 뒤에 따뜻함, 단순함, 인간적 연결이 사라진 듯합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엔 이웃이 친구였고 가족은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고 진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대화는 짧아지고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연결은 얼굴을 마주하는 온기를 대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음에서 물러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따뜻한 대화, 의미 있는 관계,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빠른 세상 속에서 단순함을 선택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외로움은 갈망에서 오는 공허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 평화와 성찰, 회복의 공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명료함을 얻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바람 소리를 듣거나 석양을 바라보는 순간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고독은 과거와 화해하게 하고 내가 배운 교훈과 행복한 추억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의무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의미 있는 연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고독은 또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사람 수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균형과 기쁨을 찾고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에 집중합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 내가 지금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 사람들을 피하는 건 원망이 아니라
평화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늘 누구에게나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덕에 기쁨도 있었지만 결국 소모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배운 건 특정한 사람을 피하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물러서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무를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소음을 고요로 바꾸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 작지만 깊은 연결에 집중합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존중하는 이들 뿐입니다. 반대로 불평, 드라마, 일방적인 관계는 제 삶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 자주 아니오라고 말하고 때로는 고독을 택합니다. 사람들을 피한다는 건 인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7번째 깨달음.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며 이런 질문을 자주 했지만 또래와 이야기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된 경험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이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양보다 질을 선택합니다. 얕은 연결은 매력을 잃고 진짜 같은 관계와 대화를 원합니다. 물러섬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관계가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이건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평화와 명료함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번째 깨달음. 이 삶의 장을 받아들이기. 65세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되어온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걸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 장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아침 햇살, 웃음, 의자에 앉아 누리는 거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배운 교훈에 감사하고 동시에 앞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배우고 창조하고 성장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것엔 아니요. 평화를 주는 것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의 평가 대신 진정성으로 사는 용기. 그리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음. 마지막,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 사람들을 피하는 건 세상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힘겹게 찾아낸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의미 있는 관계, 기쁨의 순간, 내적 고요에 집중할 기회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불필요한 의무,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단순함과 진정성, 감사함을 껴안으십시오. 이 여정은 아프기도 했지만 결국 더 명확하고 충만한 자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혼돈보다 평화를, 소모보다 자기 돌봄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풍요는 약속된 일정의 수가 아니라 내 날들의 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장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씁니다. 용감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매 순간을 음미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